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모공! 오늘은 모공인데요. 여름에 한다 하다가 사실 여름과 반드시 모공이 여름에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질문을 블로그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그냥 차곡차곡 모아서 차라리 좀 준비를 천천히 해봤습니다. 먼저 Q&A부터 이렇게 쭉 풀고 갈 건데요. 모공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넓어진 모공은 작아지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예방을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 예방이 했는데도 벌어진 모공은 어떡하냐?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메이크오버를 하는 그런 정도의 순으로 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의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름에 피지 많아지고 사우나 가고 이러면 모공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모공의 원인을 이제 그쪽에서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건성 피부의 모공은 뭔가? 그죠? 그러니까 모공하고 땀구멍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름에 땀이 나는 거는 땀이 많이 나서 피지와 섞여서 걔가 모공을 막고 트러블이나 염증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땀이 많이 나서 단순히 모공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구멍이 달라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왜 저는 볼모공 쭉쭉 늘어나는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노화 현상이에요. 피지가 아니라. 모공이 커지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지가 너무 과다 분비돼서 각질층에 쌓인 피지, 노폐물, 찌꺼기들이 모공을 막아서 커지는 경우. 두 번째는 노화, 늙어서 여기가 늘어지는, 요걸 제가 세로 모공이라고 명칭을 이미 4년 전에 제가 붙였습니다. 세로 모공이 있고 가로 모공이 있어요. 노화는 세로 모공, 피지에 의한 건 가로 모공. 그러니까 동그랗게 되는 건 20대, 10대 주로 일어나고요. 30대 넘어서 일어나는 모공의 커짐은 노화다. 이거랑 세로가 같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공팩하고 모델링팩 중에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그러셨어요. 두 개 다 비슷해요. 모공팩, 모델링팩이 어떤 의미냐면 피지 흡착이 우선이에요. 보통 화장품 중에. 그러니까 흡착을 하는 것도 예방에는 좋지만 치료는 아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가 좋냐가 아니라 성분 보고 효과적이면서도 착한 성분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사춘기 때 여드름을 너무 고생을 해서 프락셀 IPL 같은 여드름 관리 레이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속건조 표피 왕지성이 됐어요. 지금은 32세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시술이 답인가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no. 왜냐하면 시술을 하면 정말 효과 있어요. 제가 제 친구들, 지인들이 의사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얘기해보고 방송 많이 찍어보면 다들 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원래 자기 직업 분야에서 다 솔루션을 내놓거든요. 저는 화장품으로 내놓겠죠? 네, 단기간으로 확 효과 나는 건 시술이 맞아요. 예전엔 막 두세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왜 써마지, 뭐 리프팅, 아니면 레이저로 미백, 여기 점 빼는 거 있죠, 색소, 이런 거 했었거든. 그랬더니 막 예민이 뾰루지 다 올라오고 얼굴 빨개지고 장난 아닌 예민 피부가 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다시 되돌리는데 한 10년이 걸렸고, 예민하지 않다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각질 제거하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지성 피부는 해야 되지 않나요? 지성 피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여름이나 좀 자기 상태가 좀 심할 때는 2번 정도는 하세요. 하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게 저자극 필링제였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성분의 애가 요런 거, CMP, 그러니까 차엠박, 필링 부스터, 요런 거는 괜찮아요. 산성분을 좀 줄인 애라서 그나마 저자극이고. 자, 요렇게 이제 Q&A는 이제 좀 대충 풀어봤고요. 자, 이제 각질층, 피지,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피지와 연관되어 있는 게 각질이라 궁금하시죠? 각질이 20대까지는요, 주기 아시죠? 28일 주기입니다. 이거 많이 교육받아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30대가 넘어가면 각질 주기가 40일이 돼요. 그러니까 40일이 걸려야 탈각이 되니까 그만큼 더 칙칙한 느낌이 들고, 그만큼 화장이 안 받고, 그만큼 겉에 각질이 더 남아있거나 뭔가 때처럼 밀리는 느낌이 나는 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질을 정상화 시키려면요, 빼내는 게 답이 아니에요. 피부 장벽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건 많이 들으셨죠? 자, 각질 제거랑 피지 제거를 많이 하면은 안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왜 특별히 안 좋아지나요?
일단 각질 주기가 40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뭘 하냐. 일단 스트레스 피할 수 없고 과음하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비타민 결핍이 옵니다. 그리고 밤에 늦게 자게 되면 비타민 섭취한 것들이 제대로 몸에서 발휘를 못해서 또 결핍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피지 분비를 늘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어머 산후로 피지 조절해줘야 돼 빡빡 빼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지 각질층에 있는 케라틴이라는 성분이 내 자체적으로 나오는 피지와 만나요. 그럼 얘네들이 뭉쳐서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서 막습니다, 모공을. 그러니까 모공이 원활하게 들숨 날숨 요걸 못하니까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모공이 더 커지는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빼내려는 데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뭔가 잘 바르고 내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빼내는 건 가끔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장품.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천천히 해볼 테니까 그럼 뭐가 좋아요? 지금 뭘 발라야 되는 거? 요거 해볼게요. 자, 화장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피지 나오는 거 어떻게 이제 조절은 해야겠죠. 그래서 피지 조절제들 중에 그나마 제가 괜찮은 애들 아니 비교할 애들만 소개할게요. 먼저 클렌징 중에서 카오리온 모공 트리플 액션 클렌징 스틱. 요거는 이제 전에 제가 23 years old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비슷한 애예요. 참숯이 들어가고 뭐 카오린이라든지 벤토나이트라든지 이렇게 피지를 흡착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느낌은 있으나 그리고 딥 클렌징 이렇게 여기다 써 있는 애들이죠. 딥 클린 막 이렇게 써 있으면 어머 뭔가 모공 속에 있는 거 막 빼줘서 아우 시원해 막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유의 애들입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겠으나 세안이라는 건 매일 하는 애고 그 다음에 코카미도 프로필이든 뭐 설페이트든 이런 애들이랑 같이 두 개를 만나면 시너지가 나요. 피부를 그냥 박박 긁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애들로 세안을 안 해도 되고 얘는 또 그 스크럽이 있더라고요. 스크럽을 하면 느낌적인 느낌은 더 좋아요. 어머 모공 속 이렇게 스크럽이 뽁뽁 긁어냈어 이런 느낌이 들어서 효과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피부 자극이 되고 1년 후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성분은 애매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다닐 때 피지 조절해주는 애가 수딩 파우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름종이보다는 저는 파우더류를 더 추천을 합니다. 기름종이도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적당히 피지 빼주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심할 때는. 하지만 기름종이보다는 파우더류가 피부에 보습도 주면서 수분을, 피지를 같이 빼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좀 낫다. 얘는 카올린, 옥수수 전분, 징크류는 제가 뭐 선크림 성분 말씀 많이 드렸던 건데 요 세 개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뒤에는 보습 성분이 있어요. 뭐 상엽 추출물, 판테놀도 있네요. 피부 장벽 그리고 복숭아 나무의 추출물, 요런 프로판디올 요런 보습제도 있어서 그나마 요런 정도가 낫고 또 다른 피지를 좀 조절하는 애 중에 괜찮은 애는 시드물 센텔라 파우더인데 얘도 비슷해요. 앞에 실리카, 옥수수 전분, 뭐 징크, 마데카 소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요런 애들로 해서 진정도 해주면서 피지까지 흡착하는 애라 그나마 기름종이보단 낫다. 이래서 얘가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많이 댓글에서 질문 주시고 많이 쓰는 게 모공 패드. 요거 이렇게 밤에 많이 하고 아침에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에메템이에요. 한마디로. 이유는 성분은 좋아요. 없어. 피해야 할 성분이 없고 화해 검색해도 좋게 나와요. 그러나 네다섯 번째 락틱 애시드와 에탄올 있죠? 그 밑에 살리실릭 애시드, 그러니까 산 성분들이에요. 그 다음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그러니까 바하, 그 다음에 레몬 껍질 오일과 베르가모트 열매 오일. 그래서 얘가 시트러스계 오일이라서 피부 자극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지성에게. 그 다음 라벤더 오일, 오렌지 껍질 오일, 왕큐 껍질 오일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라고, 그러니까 발효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보면 어머 발효도 있어, 뭐 산도 있어, 뭐 바하도 있고, 뭐 어머 오일도 있어, 천연 오일에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한 방에 뭉쳐져 있으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너무 자극이 있는 성분들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2주에 한 번 쓰실 거면 2주에 한 번 쓰시면 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횟수 조절하는 애로 얘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매일 쓰는 건 안 되고 횟수 조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자주 쓰려면 저는 그 2주를 안 되겠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전에 했던 징크, 그냥 차라리 징크는 자극도가 낮은 아이거든요. 자, 요렇게 피지 조절하는 애들, 각질하는 애들까지 말씀드렸고, 요것만 해서는 모공이 안 줄어들어요. 실제 임상을 했을 때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를 진짜 보려면 탄력 크림을 같이 써줘야 돼요. 반드시. 이건 지성이든 복합성이든 수부지든 건성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거는 모공팩과 탄력 크림을 소개를 할 건데, 먼저 슈렉팩. 요거 많이 쓰시죠. 드림웍스 I'm the Real 슈렉팩인데 괜찮아요. 향료, 페녹시만 잡았고 씻어내는 애니까 팩 씻어내시죠. 워시오프. 그래서 괜찮아요. 카올린과 벤토나이트, 에탄올이 있긴 한데 얘네들은 사실은 피지를 날려주기 위해서 조금 에탄올이 필요한 애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디옥사이드 써서 피지 흡착 조절에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죠. 선크림 쓰면 쪼이잖아요. 아건조에 그게 얘예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제가 좋아하는 히알루론산, 요것도 들어가 있어서 병 주고 약 주고 피지 뽑고 수분 주고 이런 식의 성분 배합을 해서 얘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키엘 레어 어스 디포 클렌징 마스크. 얘도 똑같아, 비슷해. 카올린, 벤토나이트, 티타늄 디옥사이드, 옥수수 즙. 이게 피지 흡착 진정시켜주고 보습 주는 애는 프로판디올, 글리세린으로 4-5번째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애는 아니에요. 하지만 크게 보면, 목적성으로 보면 슈렉팩이 키엘의 저렴이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러쉬 비비 시위드도 많이 쓰는 제품인데 얘는 사실 메이드 인 잉글랜드는 아니더라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제조 공법을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었대요. 자, 보시죠. 정세수담의 카올린 있죠? 그리고 뭐 헥토라이트라든지 얘는 흡수제, 피지 흡수제를 많이 안 썼어요. 앞에 있는 애랑 다른 점은. 그래서 카올린 가지고만 그냥 끝장 보자 이렇게 해서 했고, 대신 보습 성분을 좀 많이 썼어요. 꿀, 글리세린, 스윗 아몬드씨 가루, 기장씨 가루, 올리브오일 이런 걸 같이 써서 제가 보기에는 건성은 러쉬 비비 시위드로 모공팩 하시는 게 더 낫고, 앞에 두 아이들은 지성, 수부지, 수부지도 건성이 심한 분은 러쉬가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공팩이라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다, 선택이 다르다. 요거 성분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공팩을 쓰거나 낮에는 피지 조절제를 쓰거나 했다. 자, 탄력 크림을, 탄력 제품을 아침 저녁에 사용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지 여러분 댓글 주신 걸로 비교해 볼게요. 먼저 포레스트앤 새살침 세럼 플러스. 이것도 우리 랭이랭이 작가가 어머! 이거 나 샀는데 이랬더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찾아서 넣지 않아요? 예쁜 쓰레기라고 본인이 표현했는데 홍보를 엄청 해서 아마 애들이 많이 이게 질문이 많은. 맞아요. 질문이 그래서 많았어요. 이렇게 SNS든 뭐든 많이 올라가면 댓글에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괜찮은지. 근데 이걸 제가 넣은 이유가 꼭 이 제품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팅 세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 세럼이죠. 요거 얘기하려고 해요. 사실 요게 좀 위험해요. 얘가 시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자극성이. 그래서 침이 있게 되면 제 또 지인은 저한테도 사실 저도 있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그걸 쓰고 어떻게 되면 여기가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볼록 올라와서 안 들어가, 몇 달이 지나도. 그래서 이거 쓰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피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서 제가 이런 건 추천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굳이 민감한 여러분들, 민감하지 않더라도 그 언니는 민감한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부작용이 다양한 방법으로 오더라고요. 이거 안 쓰겠는데 이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분상으로는 주의해야 될 성분이라고 볼 만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침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그건 알고 조심조심 쓰세요. 쓰지 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자, 다음은 자이모겐 어성초 발효 세럼. 얘도 알려주세요 했던 아이인데 주의 성분 6개, pH가 너무 많아서 요거는 더 얘기 안 하고 그냥 탈락으로 갈게요. 자, 토소홍도 많이 주셨는데 포어 클리닝 모공 수축 크림. 자, 이거 왜 넣냐? pH 하나 페녹 향료라 성분상을 애매 정도로 보고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은 아닌 게, 모공 수축 크림 별거 아니에요. 모공 수축 안 돼. 그냥 탄력 크림 쓰시면 돼요. 탄력 크림이야. 말하자면 탄력 크림인데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어머 모공 수축 크림 바른 다음에 또 탄력 에센스 바르고 또 주름 크림 발라야지 이럴까봐 제가 지금 넣은 거예요. 이거는 이름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탄력 크림, 탄력 에센스 중에 하나 바르면 돼요. 탄력 성분이 들어있는 애로 바르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요걸 바른다고 뭐 타이트닝이 되는 건 아니고 에메템입니다. anyway. 자, 다음은 키엘 프리시전 리프팅 앤 포어 타이트닝 컨센트레이트. 얘도 질문이 많아서 넣었고요. 앞에랑 비슷한 애예요. 그 모공 수축 크림이랑. 근데 얘는 앞에 딱 리프팅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리프팅 세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제대로 리프팅을 주는 성분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뭐 성분은 그다지 추천할 만한 하나는 애는 아니지만 앞에 이제 토소홍하고 비교하려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름에 현혹되지 말고 성분 보고 해라. 자, 그렇다면 추천할 만한 모공 제품은 뭐예요? 만약에 포라든지 모공이 붙어있는 애들 중에 괜찮은 애를 고르라면 저는 아이소이 불가리안 로즈포 타이트닝 프레쉬 젤 크림을 할 건데, 왜냐면 이름에 포라고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얘도 말하자면 탄력 젤 크림이에요. 말하자면 이유는 트레할로소 모공 빵빵한 애 있고 알란토인, 마데카시 오일, 올리브 오일,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이 탄력에 실제로 효과적인 성분이고요. 판테놀 피부 장벽 있고 아데노신 주름 기능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장품 보실 때 꼭 이거 아니더라도 본인 거에 이런 성분이 있으면 나 탄력 크림이 있구나 착하네 그걸로 바르시면 돼요. 자, 아이소이는 너무 비싸요. 알았습니다. 에뛰드 하우스에 싼 가성비 크림을 하자면 수분 가득 콜라겐 크림이 있어요. 17,000원대고 얘는 예전에 제가 작년에 뽑은 수분 크림인데 가져온 이유는 콜라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 63.4%. 그러니까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용성, 수용화된, 이온화된 수분 콜라겐이란 얘기고, 얘랑 부틀렌 글라이콜 뭐 이렇게 있어서 탄력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습과 탄력이 같이 되는 애고, 가성비 값 중에서는 뭐 요런 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좀 더 밤에 스페셜 케어로 탄력 크림 바르고 싶어요 하는 분, 저는 30대 넘어서 각질 주기 40일이 안 돼요 이런 분은 유세린이 나아요. 이것도 제가 했던 애라 저 했던 애 중에 좀 많이 할게요. 오늘은 새 상품 안 하고. 유세린 중에 액티브 포 노멀 투 컨비네이션 스킨, 그다음에 아쿠아포린 액티브 포 드라이 스킨, 요거 둘 다 괜찮고, 그 나이트 크림 요거 지난 디파고에서 했던 히알루론 나이트 크림 요거 괜찮고, 이유는 콩 추출물과 히알루론산 요게 같이 배합이 돼 있어서 주름 탄력에 좀 효과적인 그런 성분 배합이 추출 방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페녹시 에탄올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분도 아주 착하고 피부 타입별로 노멀 투 컨비네이션의 복합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드라이 스킨, 그러니까 건성, 아주 악건성인 피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드라이 스킨 정도면 정말 리치해요. 그래서 건성이나 악건성에 다 수분크림 안 쓰고 발려도 되는 탄력 크림이고, 노멀 투 컨비네이션은 수부지 정도나 복합성이나 중성 정도, 웬만한 건성까지 괜찮은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 크림 추천드릴게요. 제가 현재 수분 크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에. 네. 근데 탄력 크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탄력 크림을 샀어요. 네. 둘 같이 써도 돼요? 아니, 같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탄력 크림에는 보습 성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에뛰드 콜라겐 그것도 수분 크림에서 탑으로 뽑았던 애인데 콜라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습 성분이 있는데 탄력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는 애를 바르면 돼요. 수분 크림을 따로 바르기보다는 뭐 발효 에센스나 아니면 에센스 타입, 만능 기초 또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런 애들로 차라리 한 2겹, 3겹을 얇게 조금씩 이렇게 겹으로 발라서 속건절을 먼저 잡고 탄력 크림만 바르세요. 그러니까 크림을 2가지를 바른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거기 때문에 성분이 같으면 비슷하면 똑같은 애 하나 더 바른다는 개념이라서 수분 크림 안에 콜라겐이 있으면 그거만 바르고 그냥 탄력 크림에 뭐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판테놀, 뭐 아데노신 또 뭐 이런 게 수분 보습제가 있으면 그냥 그거 바르고 오일 성분 들어 있으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했던 애 중에 저는 크림은 좀 헤비한데 에센스는 없나요? 질문 다 대비하고 제가 찾았어요. 아이오페 리프트, 라이브 리프트 세럼. 요거 봄에 한번 제가 추천했던 애인데 얘는 일단 용설란잎 추출물과 펩타이드와 아데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펩타이드는 워낙이 주름 탄력에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진 성분이라 펩타이드 들어간 애로 제가 찾았고 요게 용설란 잎 추출물과 함께 그 주름 탄력 컴플렉스가 같이 되어 있어서 부스팅을 시켜줍니다. 아데노신과. 그래서 탄력으로는 요런 애. 그래서 또 사시지 마시라고 원래 있던 애들 중에 좀 찾아봤어요. 탄력 크림. 자, 여기까지. 말씀 예전에 드렸던 것처럼 모공은 일종의 모공이 커지는 건 상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름도 그렇고 그래서 막 완전히 회복을 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공 케어를 하면 더 커지는 거는 막을 수가 있고 조금 작아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피부 타입별로 모공이 커지는 원인이 지성이나 여드름이나 악지성 이런 분들은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오늘 짚어드린 애들을 횟수를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 건성인데 모공이 커지는 지성들은 어머 건성도 모공이 커지나요? 막 이러는데 건성 피부 또 모공 커지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스타 분들도 엄청 건조한데 특히 이 부분이 세로로 이렇게 늘어지는 분이 많아요. 여기가 늘어지면 여기가 젖거든요. 그러니까 팔자주름도 많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도 있지만 각질 제거나 피지 조절제나 모공팩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각질 제거제는 가끔만 하지만 피지 조절제, 모공팩은 스킵하셔도 되고 대신 수분과 탄력 크림 요걸로 제가 성분 말씀해드린 그런 걸로 관리를 해주셔야 모공이 커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자기 피부 타입과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질문 중에 안 한 거 있어요. 모공을 가리기 위해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있다면 스크럽 매일 해야 되나요? 이중세안 피지가 너무 폭발하면 이중세안 좀 가끔 할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착붙이들 있죠? 프라이머나 착붙이 많이 매일 쓰신다면은 가끔 이중세안 하시는 거 괜찮고요. 대신 스크럽은 쓰지 마세요. 알갱이 있는 거는 쓰지 마시고 알갱이는 어차피 각이 라운드처럼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라운드가 아니에요.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 오각형이 돼서 부드득부드득 긁어가기 때문에 이 피부에는 안 좋고 프라이머는 피부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뭐 답은 아시잖아요. 프라이머가 좋을 게 없죠. 파운데이션 매일 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러나 가려야 되니까 우리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예쁨을 장착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되 횟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저자극 성분이 있는 프라이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머에 대한 자세한 리뷰와 착한 아이들은 제가 다음 편에서 더 딥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밤.